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억만장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십,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런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산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선뜻 내놓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사회 지도층인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부자들이 이렇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2015년 10월 누적 기준 세계 기부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5위는 누적 기부액 63억 달러, 우리 돈 7조 4천억 원을 기부한 미국의 척핀입니다. 세계 2위 면세점 듀티프리 쇼퍼스의 창업자인 그는 현재 집도 자동차도 없는 전직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전직 억만장자군요. 예. 네, 이분 백수인가요? 자, 이미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재단에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1182년 자신의 회사 지분 전체를 투자해 애틀랜틱 기부재단을 세운 그는 이 재단에 꾸준히 재산을 기부해왔고 2020년까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는 죽고 나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게 훨씬 즐겁다. 타인을 돕는 걸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남다른 기부 철학은 현재 세계 최고의 양대 기부왕으로 불리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빌 게이츠는 척피니가 내 기부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이런 현재 기부왕들을 키워낸 그야말로 원조 기부왕이 척핀이었던 거군요. 네. 즐기는 자를 당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기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위를 알려드리면 인도를 대표하는 IT 기업 위프로테크의 회장인 아짐 프렘지입니다. 누적 기부액 80억 달러, 우리 돈 9조 5천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그는 20조 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지만 평소 검소한 생활로 유명해서 이 비행기는 항상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요.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생활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에 겸손하라는 것이 그의 철학인데요. 그는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기부 분야는 바로 초등교육인데요. 지난 2013년에는 23억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의 주식을 자신이 세운 교육재단인 아짐 프렘지 재단에 기부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는 한 번에 기부하는 액수로는 인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시각장애 특치 사업에 인생을 걸었다는 인도 억만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기부 문화라고 하면 서구 선진국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시아도 경제력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런 기부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좀 뿌듯하네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부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네. 자, 세계 기부 순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3위는 펀드 매니저이자 국제금융 전문가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입니다. 누적 기부액 85억 달러, 한화 약 10조 900억 원입니다. 네. 예, 사실 이분이 워낙 펀드 투자를 잘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칠 때면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이분이 크다고 해요. 주로 투기성 거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분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보고 이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투기꾼 이미지와는 달리 소로스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뉴욕의 조그만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그는 1979년 자선단체인
열린사회재단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해왔어요. 그 결과 세계 기부 순위 3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누군가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누적 기부액이 10조 900억 원. 네, 뭐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네. 네. 이제 기부 순위 1,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2위는 바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입니다. 누적 기부액 215억 달러, 한화에 약 25조 5천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콜라와 감자칩을 즐겨 먹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죽기 전까지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됐죠. 오. 자, 또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라는 경매 행사를 열어가지고요. 낙찰액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계 기부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부 순위 1위인 분과 함께 하고 있는 특별한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1위를 말해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그렇죠. 거네요. 저는 왠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긴 한데 과연 그분이 맞을지 누구. 네, 1위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네, 역시. 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270억 달러, 한화 약 32조 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갑부에서 최고의 기부왕으로 변신한 이 사연이 있습니다. 교직에 몸담았던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생전에 늘 아들에게 자선 사업에 나설 것을 권유했지만 게이츠는 사업에 바빠서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요. 1994년 어머니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자 빌 게이츠는 뒤늦게 후회를 하며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부인 멜린다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자선 사업도 컴퓨터 사업처럼 꼼꼼하게 진행하는 걸로 유명한 그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장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를 건강한 대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년 4,500억 원가량을 에이즈 백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 750억 달러 중 절반에 가까운 270억 달러를 이미 기부했고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전염병 퇴치를 위해 5년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7천억 원을 내놓겠다고 밝혀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선 사업도 사업처럼 이렇게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역시 사업가는 다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까 이분이 워런 버핏과 함께 한다는 그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네, 게이츠는 또 기부순위 1, 2위를 다투는 워런 버핏과 함께 기빙 플레지라는 운동을 이끌고 있어요. 이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 중 50% 이상을 기부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 52명의 회원으로 출발했고요. 빌 게이츠는 재산의 95%를, 워런 버핏은 99%를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부자들에게도 동참을 권유해 현재까지 130여 명의 갑부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 아무나 회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돈이 있어야죠. 네. 네. 이들에게서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만 해도 무려 5천억 달러, 54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기부 어벤져스 같은 뭐 어마어마한 클럽인데요. 이분들이 힘을 합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기빙 플레지 클럽의 최연소 회원으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기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바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1984년생, 올해 32세. 저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그러네요. 네. 오, 대박. 젊은 억만장자인 저커버그는 지난해 말 재산의 99%를 순차적으로 기부한다는 통 큰 기부 약속으로 화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12월 첫 딸 맥스가 태어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는데요. 소유한 페이스북 주식 99%를 죽기 전까지 매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5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인데요.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질병, 치료, 친환경, 에너지, 빈곤 해결, 평등한 세상 실현을 위해 평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 9,500만 달러, 우리 돈 1,064억 원을 상당의 페이스북 주식을 매각하면서 아름다운 기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딸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한다. 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딸에게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커버그를 만날 일은 없겠지만 멀리서나마 양손 엄지척 이렇게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엄지척을 이렇게 작게 합니까? 저커버그라 그렇습니까? 아재 개그였네요.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이 뭐 워낙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부하기에 너무 적은 액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달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돈을 기부해보거나 가끔 생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념으로 얼마씩 기부하는 식으로 작은 나눔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